아쉬워야지 뭐. 자, 보면은 첫 문장 빠르게 봅시다. 자, one thing most language learning experts can agree on is that language is best learned through regular exposure. 자, 우리 영어 문장은 수능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영어 문장은 1, 2, 3, 4, 5형식을 띄고 있고 공통적으로 주어 동사 하나씩 있습니다. 주어 동사를 2개 이상 쓰려면 어때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을 일단 이 문장에서 봤더니 can agree on, is best run. B 플러스 PP는 같이 묶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야. 그럼 뭐야? 접속사가 최소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딱 봤을 때 여기 is 다음에 that이 있어요. that이 그는 that 명사절의 형태로 명사절 접사 that이 있으니까 뒤에는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파악해야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앞에 있는 명사 구의 형태 같이 생겼어요.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One thing, 한 가지인데, 한 가지 것인데 뭐야? Most language learning experts can agree on. 대부분의 언어 학습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절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그쵸?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냐는 거야. One thing을 수식해주는 구조로 이 뒤에 most language learning experts can agree on이 관계사절처럼 쓰여서 one thing을 수식해준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석하니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잖아.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여기 one thing 다음에 that이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쉽게 생략된 구조로 이렇게 쓰였고, 관계대명사는 뭐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류한다고 했죠.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can agree on이라는 동사를 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렇게 one thing most language learning experts can agree on까지고,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 그리고 뒤에 that 명사절이 보어다. 대부분의 언어학습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뭐냐? that 명사절이다. Language is best run through regular exposure. 언어는 가장 잘 학습된다고요. 뭐를 통해서? 정기적인 노출을 통해서. 그게 언어학습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라. 최대한 많이 그 언어를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해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뭐 해석은 굳이 안 써도 되죠? 막 그렇게 어려운 문장 아니었으니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After a car accident, one of the questions the police asked is whether the driver was using cell phone while driving. 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자 필수 성분 주어 동사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일단 동사 먼저 봅시다. 동사가 더 구분하기 쉽잖아요. 자, 동사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ask가 있고, is가 있고, was using 있어요. 이것도 아까 첫 문장과 마찬가지로 뭐야? 접속사가 최소 2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whether 뭐야? 명사절 접사로 쓸 수 있다고 우리 계속 배우고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의 whether 명사절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앞에도 한번 읽어보자는 거야. 우선 after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 이후에 이런 의미의 after 뭐야?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여기는 a car accident라는 명사만 와 있으니까 전치사라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사고 이후에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구가 주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One of the questions, 질문들 중에 하나. 근데 어떤 질문들일까? The police ask라고 했어요. 경찰이 물어본 질문들 중에 하나?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 그래서 the questions를 선행사로 해서 the police ask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에 동사 ask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어디라는 거야? One of the questions the police ask까지가 주어고, is가 동사, whether the driver was using a cell phone while driving까지가 다 보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계속해 보자면, 자, 이 형식이니까 S는 C하게 B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동차 사고 이후에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 whether 명사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어떤 질문을 하냐?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경찰이 물어보는 운전사고 났을 때의 질문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죠. while driving, 운전하면서. 자, 이 while driving은 근데 뭐냐? while driving은 whether 명사절 안에 있는 성분이에요. 원래 while이 끄는 부사절이었다는 거죠. 그쵸? 뭐뭐 하면서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 while. 근데 원래 부사절이었는데
근데 뭔가 형태가 좀 이상해요. 부사절은 뭐야?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SV. 보통은 완전한 절의 형태잖아. 그쵸? 근데 뭐 ing밖에 없어. while 접속사 다음에 변형한 겁니다. 어떻게 변형한 거냐? 분사 구문의 형태로.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부사절 접사를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살려둘 수도 있죠. 그쵸? 살려둔 형태의 분사 구문이다. 그러면은 누가 운전하는 동안에 그랬다는 거야. whether 명사절 안 속 주절의 주어. whether 명사절의 주절의 주어인 the driver. 이 whether 명사절의 부사절인 while이 끄는 절의 주어하고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the driver를 S2라고 하고 여기 while 부사절의 주어를 S3라고 할게요. S2하고 S3가 같아요. 근데 지민이 그걸 you were driving이라고 썼나? 내가 잘못 채점했나? 그래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로 써주는 게 좋아요. the driver를. 근데 지민이는 다행히게 명사 그대로 써줬어요. you라고 하면 안 되고 you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he or she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접사 while 쓰고 he or she was driving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은 접속사를 생략을 해주지만 여기서는 접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을 안 했고 주절의 주어인 the driver하고 같은 he or she를 생략, 그리고 비동사에 ing를 붙여줘야 돼요. 그럼 being이 되죠. 근데 분사구문의 being은 생략이 되니까 지금 여기 원래 문장처럼 while driving이 쓰인 거다. 알겠죠? while he or she was driving이 답입니다. 내가 방금 지운 거. 그래서 해서 내가 방금 한 거 그대로죠? 뭐야 이거? 또 써줄 필요 없죠? 알겠어요. 자, 여기는 what이었죠? 왜 what이냐? 일단 the present가 맨 앞에 있는 명사, 뭐 현재 이런 의미죠. 현재가 뭔지 비동사를 쓰고 주어 이 현재 the present가 뭔지를 보어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what이냐 that이냐 이 박스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slip by. 지나쳐 나가다, 미끄러져 지나치다, 뭐 이런 의미야. 동사죠, 그쵸? 그러니까 slip이 동사고 by us는 사실 전치사 묻니다. 그러니까 절의 형태지만 지금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절이야.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하고, 보어는 품사가 뭐죠? 보어는 명사죠, 그쵸?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절의 형태니까 형용사는 아니고 명사절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절의 형태니까. 근데 that도 that 명사절을 이끌면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아까 이 첫 문장에서 that 명사절이 보였죠? 근데 that 명사절의 형태는 어때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된다. 이 that 명사절은 that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불완전하죠? 왜 불완전하다고요? 주어가 없어요. sleep, 미끄러진다는데, 지나친다는데 누가 지나치는지 그 주어가 없어요. 그럼 뭐야? 불완전한 이 절을 이끌면서 명사절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절 that, what절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what이 답이 된 겁니다. what은 이렇게 불완전한 절이 뒤에 따르면서 관계대명사절이자 동시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가 할 수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 역할 what절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어 없이 불완전한 what절. 그러니까 현재가 뭐다고요? What slips by us.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주어다. 그래서 what절 안에 while이 끄는 부사절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while.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we are pondering the past and worrying about the future 하는 동안에 우리를 지나쳐 가는 것이 현재다. 자, 이 ponder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은데 고민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야.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과거를 곰곰이 막 이미 지나가서 어쩔 수가 없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이미 흘러간 일인데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worry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동안에
우리를 지나쳐가는 것이 바로 현재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라. 이런 의미의 문장이었죠. 그렇죠? 이거 해석 써줄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현재는 우리가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에 우리를 지나쳐가는 것이다. 그렇죠? 좋아요. 자, 마지막. 여기도 관계대명사 생략된 구조가 주어로 쓰였고, 그리고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고, make the city a tourist attraction that many people visit. 여기가 보어입니다. 아까 많이 비슷한 구조의 문장들을 다뤘으니까 크게 자세히는 안 할 텐데, 그러니까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인데 어떤 첫 번째 것이냐는 거야. A new mayor wants to do. 새로운 메이어, 시장이 하길 원하는 첫 번째 것. 그게 뭔지 얘를 주어로 썼으면 그 주어가 뭔지를 보어 자리에서 표현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보어에 지금 뭐야? make the city a tourist attraction 쭈르르. 동사 원형 make가 왔어요. 보어는 뭐라고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 명사나 형용사. 이게 보어인데 지금 동사 make가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주어로 쓰인 핵심 명사가 관계사절에 수식을 받고 그 관계사절 안에 동사 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라면 보어로 투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에서 to를 생략해도 된다는 그런 규칙이 지난 철임을 핵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인 문장이었다. to make the city에서 to가 생략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됐습니다. The first thing 뒤에 대시 생략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하길 원하는 첫 번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그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여기도 이 대도 생략 가능하죠. tourist attraction을 수식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 that many people visit이니까 대시 생략된다. 그렇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독해 먼저 해봅시다. 오늘 독해 좀 할 게 많으니까 뭐지 이게? 내가 표시한 거구나. 독해 메인 아이디어 잘 표시하자고 했는데 지금 내가 독해를 나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게 다른 고2 모의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 킬러 문제가 37, 39, 36 이렇게 3개였어요. 36은 3점이 아닌데도 사실 킬러 문제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좀 킬러 문제는 아닌데 고난도 문제가 24번, 32번 이렇게 2개. 그래서 킬러 문제 3개에 고난도 문제 2개. 이래 갖고 좀 어려울 수 있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좀 더 맞아주면 더 좋았긴 했어요, 사실. 나머지는 막 엄청 고난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32, 24가 고난도, 완전 킬러는 36, 37, 39 이 세 문제. 36, 37, 39가 킬러. 자, 합을 봅시다. 24, 32는 고난도, 킬러까지는 아니고 32, 24, 32 24 집에도 어때요? 24 32는 맞았어요. 그래서 36, 37, 39가 이게 킬러, 이 세 개가 이건 맞았네. 이거 고난도, 킬러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잠깐만 내가 여러분들 그 메인 아이디어 적어온 거 한번 살펴볼게요. 개별적으로. 지금 이거 잘 쓴 것 같은데? 딱 첫 번째 21번부터 좀 잘 썼어요. 거의 잘 썼네. 첫 페이지 보니까. 이거 뭐 보고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AI로 한 거야? 그럼 지민이가 한 거야? 지민이가 직접 다 한 거야?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왜 이렇게 잘했어요? 지민이가 그냥 손수한 거예요? 본인 생각으로? 본인 파악해서? 진짜? 오, 잘했어요. 오, 너무 잘했는데? 근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잘하는 친구인가요? 아니 진짜로 지민이보다 여기 점수 잘 나오는 친구들도 이 정도로 잘하지 못했는데. 뭐 지적할 게 없는데? 보통 막 수능 그러니까 고3 수준에서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이 정도로 못 쓰는데. 너무 잘했는데? 진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잘했어? 이러면은 그 내용들이 다 다시 보였죠?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좀 알겠죠? 사실. 좋아요. 너무 잘했네. 재미는 어땠어요, 하면서? 어려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네, 변화의 딱 느낌이 옵니다. 이제 좀 할만한데? 별거 아니었구나. 재민이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수쌤 학원. 아니다. 다른 학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좀 아쉽긴 하죠. 이것을 뭐라고 쓴 거야, 근데? 재민이도 이 메인 아이디어를 잘 포함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명료하고 메인 아이디어 표현하는 거는 좀 확실하게 표현해줘야 돼. 이거는 뭔가 제목 같은 거죠,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제목이네. 그래서 이걸 거의 해석한 거예요. 답이 1번인데, 1번에 해석하는 거네, 거의. 좋아요. 이거 잘했고. 이거 답을 해석한 거야? 공감에 대한 비판이긴 하죠. 그러니까 내 집단에서는 그게 효율적인데 외집단과 갈등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걸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문제점이었던 거죠. 엠파시 공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무엇이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삶에 색다름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따분하고 맨날 똑같은 거에 비해서 좀 흥미진진하고 그렇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여기가 있어요. 시장 메커니즘 한계? 한계가 아닌데. 한계라기보다는 이 글에서 드러난 시장 메커니즘은 시장에서 어떤 가격을 예시로 든 뭐 정보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에 맞춰서 시장 참여자들 개개인이 그에 맞춰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어떤 정보가 변화하면 시장 요소의 정보, 어떤 제품의 가격이나 제품에 대한 선호도, 고객들이 얼마나 그 수요가 있는지 그런 정보가 변화해 가격이 오르거나 수요가 줄어들거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참여자들이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럼 그 행동에서는 또 어떤 게 드러나요? 그 시장 요소가 어떠하게 변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시장 메커니즘이다라는 거고,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드러내진 않았죠. 한계는 알 못하는 겁니다. 단어의 의미가 뭐 시대별로 계속 변화한다 뭐 이런 게 메인이죠. 뭐의 앵커링의 의미? 광고? 광고의 예시를 들어주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앵커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메인화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이나 표지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문구를 써놓으면은 사실 그림만 있을 때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정한 문구가 있으면은 그 문구와 관련되게끔 해석하는 방향이 그렇게 편향될 수 있다고요. 문구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써도 괜찮고. 본능적 사회 위계 조직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본능이 있는데 만약 침해되는 상황이라면은 바로 막 즉각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대응한다는 게 이게 메인이었죠. 힘의 마찰. 그렇죠. 그런 마찰력 때문에 못이 고정되는 건데, 이거 좀 메인 아이디어를 이거는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정리를 해보긴 했거든요. 일단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자, 보면은 21번 있는 페이지부터 여기도 여기 21, 22, 23, 24 가운데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했지만 뭐 같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질문이든 24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24번 고난도 문제. 자, 제목이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지문의 내용이 좀 쉽진 않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내가 지금 빨갛게 슬래시한 부분 이하로는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예시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시를 통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예시를 통해서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다. 그쵸? 예시가 뭐예요, 지금 이거? IQ 69하고 70. 사실 IQ 1 차이인데 1 차이면 큰 지능적인 능력의 차이는 없겠죠. 엄청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학계에서는 이렇게 분류한다고 해요. 그 70 이상이면은 정상이고 70 미만, 69부터는 이게 지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분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가 공통으로 그렇다고 해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69하고 70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1 차이 때문에 69하고 70이 다르게 구분되면은, 분리가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다르게 받겠죠. 그쵸? 그게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인간 세계의 어떤 개념들은, 다양한 개념들은 다 이런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그쵸? 뭐 하나 딱 끊어서 여기서 분리하기가 애매한 개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함부로 인간이 자의적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나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나는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연속체적인 개념을 자의적으로 분별하는 것의 문제점, 것의 문제점이죠. 음성인식이라 자기 마음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능도 IQ라는 이런 지표로 보통 이걸 평가하고 측정하는데, IQ도 숫자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70 이상이면 정상이고 70 밑은 장애인이다 이래 놓으면은 69하고 70이 큰 차이가 없는데, 70은 뭐야? 장애인으로서 사실 어떤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못 받는 거죠.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회 우대나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갖고
69, 70 입장에서는 아씨 나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줘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70이면은 진짜 심해요, 사실. 70이면은 큰일 납니다. 70도 장애인 70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개념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개념이 떠올랐는데 70부터 85까지를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해요. 근데 그 경계성 지능 장애를 에 대상되는 그런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70이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를 여기까지만 하고 앞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여기 슬래시 다음부터는 예시니까 그냥 앞에만 볼게요. 첫 문장부터 봅시다. Everything in the world exists on a continuum.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합니다. 어떤 형태로? continuum, 연속체에서 연속체로서 존재합니다. 뭐뭐이든 아니든, whether를 이끄는 우리 whether 명사절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는 부사절입니다. 우리 whether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보통 해석했어요. 부사절은 우리말로 옮길 때 뭐뭐이든 아니든으로 옮겨주는 게 자연스럽다. 뭐뭐이든 아니든.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절, 뭐뭐이든 아니든은 부사절. 그러니까 자, whether in speed, size, or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 you could think of. 자,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이 속도의 형태인지, 아니면 크기의 형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가능한 어떤 기술적 요소. descriptor 하면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기술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속도, 뭐 체중,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수치로 나타내는 기술적 요소 다른 것이든 간에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속체 속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를 수식해주는 which나 대신에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whether이든 부사절인데 다시 보면 어때요? 주어랑 동사가 없어요. 왜 없냐? 이 아까 봤던 그 구문 리얼테스트에서 봤던 그 접속사를 살려둔 분사 부분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야. 뭐냐? 원래는 whether it is인데 whether it is in speed, size, or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 you could think of 인데 it is가 생략된 거야. 어떻게? it이 뭐예요? everything in the world를 지칭하는 대명사죠.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 주어가 같은 거야. 그럼 생략 is 비동사니까 ing being 되죠. being 생략 접속사 whether 명확하기 위해서 살려둔 형태다. 그래서 부사절인데 분사구문으로 바꾸는데 부사절 접사 whether를 살려두는 그런 형태로 썼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런 개념들이 사실 연속적인 개념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still we create and mindlessly adopt sharp distinctions. 우리는 만들어내고 mindlessly 생각 없이 채택한대요. 이 어떤 명확한 구분을 채택한대요. 이런 연속적인 개념인데 이걸 딱 잘라서 분별을 한다는 거야. 명확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리고 and those distinctions change life far more dramatically than marginal differences ever do. 이런 구분은 이런 분별은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훨씬 더 극적으로 뭐보다 marginal differences ever do. 자, do는 대동사로서 이 change를 대신하는 대동사 do입니다. 이 marginal difference가 변화시키는 것보다 이런 확실하게 막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크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marginal 하면은 근소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가 이렇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이거를 연속된 개념인데 딱딱딱 분별해서 뭔가 구간에 나눠서 분별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사실 our differences are arbitrary. 자, 모든 이런 차이는 인간의 자의가 인간의 좀 뭔가 인위적인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다. 자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during her life between categories, 자, 이런 분류 사이에
견고한 선을 그려내는 것. 그러니까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high